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시장의 주요 변수들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전반적인 지수 상황을 보자면 계속해서 2000선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네. 2000선 안착 하지만 쉽지는 않은 모습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2000포인트 안착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도 방금 전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연말 연초에 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쪽에 큰 양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한 중간 정도의 어떤 합의점을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나 당장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들이 해결되기까지 주가는 약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재정 절벽 이슈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재정 절벽 이슈와 관련해서 또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플랜 B를 하원에서 가결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또 가결 이전에 또 휴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딜레이했다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표결을 연기했다는 거고요. 그 표결을 연기한 배경은 저도 지금 방금 전에 여기 와서 외신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100만 달러 이상의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감세를 안 하고 나머지 이제 25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세 연장을 해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쉽게 밀어붙이기가 좀 어렵다는 거겠죠.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 일단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미국 선거에서 나타난 어떤 표심이라고 했을 때 25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감세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여론에 좀 밀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민주당 안에 더 붙은 어떤 그런 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일단 교착 상태는 계속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정 절벽 이슈에 따라서 2000선 안착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특히나 연초에 뱅가드 펀드와 관련해서 수급이 많이 이탈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만약에 정말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예, 만약이 아니라 일단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인덱스 펀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갈 것인지를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나가는 자금은 이제 9조 원 정도가 나갑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5조 원 아마 채 못 산 것 같은데 근데 9조 원을 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효과는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인덱스는 그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이제 오차 없이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FTSE 선진국에 들어갔을 때도 그날 하루 아침에 이제 그 일주일 상관으로 해서 그 수급이 다 바뀌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수급은 되게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요. 근데 9조 원을 어느 날 갑자기 다 팔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FTSE에서 중간에 그 트랜지션 인덱스, 그러니까 넘어가는 인덱스라고 해서 그거를 6개월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5주 동안에 조금씩 이제 그 지수 변경이 있게 되죠.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880억 원 정도를 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살 때 한 3천억 정도 사죠. 근데 매일 이제 한 880억 정도, 900억 원 정도 판다라고 하는 거는 수급이 좀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주식을 그렇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레벨이고, 더군다나 6개월 동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일단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오히려 주가를 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재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다면은 이걸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수급으로 빠질 때는 수급으로 오를 때는 파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급으로 빠질 때는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수급으로 오를 때 파는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금리가 너무나 낮고 주식에 어떤 그 쏠림 현상이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버블이라고 부르죠. 다만 이제 그 수급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는 이제 패닉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그때는 지금 어떤 수급 이슈는 기간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연초에 안 좋은 이벤트는 몰려있죠. 그래서 기간의 이슈인데 우리는 그 기간과 상관없이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충분히 빠지면 그때는 사는 게 좋거든요. 어느 정도 레벨이 충분히 빠진 거라고 일단은 1850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850은 일단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5배 정도가 됩니다. 올해 내년도 이익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거긴 하지만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1.2배 정도가 되죠. 한 1.1배 정도 되겠네요. 1.1배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PBR 한 배는 꽤나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몇 번 작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얼그러지지 않는 이상
PBR 한 배 근처에서는 주식을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 1.05배, 1.1배 정도 있는 1850부터는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 그 PBR은 대부분 이제 지난 북을 보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이익을 그래도 꾸준히 벌어낼 거기 때문에 포워드로 보면 그보다 낮아요. 1850부터는 주식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가 대외적인 이슈들 앞서서 짚어봤는데 대내적으로는 어떤 뭐 이벤트라든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대선이 뭐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뭐 이렇게 쇼크가 좀 더 크지는 않은 쪽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초에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신임 그 지명자가 나오겠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 이명박 정부 처음에 이제 그 재경부 장관을 맡았던 그 강만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나와서 한 얘기가 환율을 위쪽으로 이제 잡아주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내수주를 사면은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한 3개월 정도는 새로운 정부가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룰을 세팅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는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동안은 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시장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건 환율이나 아니면 가계부채나 그리고 이제 대북 관계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환율을 지금 수준에서 조금은 아래로 잡을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의 부담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대북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수준을 유지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그 미치는 환경보다는 약간 좀 안 좋은 쪽, 그러니까 지금의 수출주보다는 약간 내수주 쪽으로 좀 기우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그냥 시장의 예상입니다. 네. 시장의 예상보다 어떻게 실제 정책 운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네, 그러한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제 주식시장 뭐 2012년 마무리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13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2012년 말은 뭐 불확실성도 많고요. 그리고 확실히 좀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 전 환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원달러 환율도 많이 빠지고 있고 엔달러 환율이 또 특히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네. 이런 국면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수출주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IT보다는 자동차가 더 안 좋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IT 기업들은 더 이상 일본의 그 완제품을 파는 IT 기업이랑 경쟁하지 않습니다. 거의 경쟁이 끝나버린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IT는 한 중립 정도의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고 자동차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내년을 맞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전히 싼 주식들은 좀 덜 많습니다. 근데 네. 사실 주식이 왜 싼지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싼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산업재라든지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도 좀 일부 있어야 되겠지만 싼 주식들은 맞을 때도 그렇게 많이 안 맞아요. 네, 그런 주식들 가지고 좀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